자, 이번 시간은 O2 통합과 페이지 68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 일단 개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의 포인트는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이제 단백질이라는 물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핵산. 그래서 이번 시간에 두 개념들 잘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선은 단백질에 대한 설명부터 한번 해볼게요. 단백질. 그럼 우리가 사람 같은 경우 뭐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지, 그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자, 그래서 이 단백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단백질의 구성 원소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탄소, 수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질소 등등등. 그래서 주성분은 CHON, 촌스럽지, 그지? 촌. 이런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이제 이 단백질이 어디에 있냐면, 자,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카락, 근육, 피부, 뼈, 적혈구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 단백질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자, 요런 성분으로도, 그지? 그러니까 큰 틀이 뭐야? 아, 몸의 구성 물질이야, 그지?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단백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또 어떤 식으로 문제에 나옵니까? 다음 중 단백질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생명체의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리작용,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야, 그지? 그래서 이 단백질은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 됩니다.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 and 또 요 항체라는 놈도 좀 알아두세요. 항체. 그러니까 면역 물질이지. 외부로부터 들어온 병원체에 저항하는 이런 항체. 이런 것들이 다 주성분이 단백질이야. 그지? 단백질. 그래서 일단은 이 우리 몸 안에서 이 단백질이 우리 몸 안에 화학 반응과, 그죠? 화학 반응과 그다음 무슨 작용입니까?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요놈이고, 밑에도 또 나오네, 그지? 자, 항체의 주성분이다라고 얘기했고, 그지? 그러면 이 항체가 무슨 역할을 하나? 외부로부터 우리 몸으로 병원체가 들어오잖아, 그지? 병원체가 들어오면 자, 어떤 반응을 돕습니까? 면역 반응을 돕는다. 뭐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포인트가 되는 용어가, 그치? 단백질이라는 친구입니다. 단백질. 자, 그런데 이 단백질 있잖아, 그지? 요 단백질이라는 요 성분을 단백질 뭐 소화로 봤을 때 요 놈을 쪼개면 가장 작은 기본 입자가 뭐야? 아미노산이라는 놈이 돼, 그지? 근데 반대로 아미노산을 계속 연결을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됩니까? 단백질이 되잖아, 그지? 그러면 단백질이 아미노산에 비해서 큰 분자고, 그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은 상대적으로 작은 분자야, 그지? 그래서 이런 작은 분자들이 모여서 큰 분자를 만들 때 이 큰 분자를 만드는 기본 재료 있잖아, 그지? 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위체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단위체. 그래서 자, 기본 단위체 이런 걸 좀 알아둬야 되는데, 자, 그러면 기본 단위체로 이루어진 물질을 보면 자,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핵산은 기본 단위체가 결합하여서 이루어진 물질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체는 또 수에 따라서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걸 잠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단당류에, 그치? 단당류에 포도당이라는 놈이 있어, 그치? 포도당. 이 포도당이 또 포도당끼리 붙어요. 포도당. 그러면 어떤 물질을 만듭니까? 엿당이라는 놈이 만들어져, 그치?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 하면 엿당. 그지? 또 뭐 이런 식으로 포도당하고 이제 과당이다라는 놈이 만나면 이제 설탕이라는 또 큰 분자가 만들어져. 그죠? 이때 이런 하나하나들, 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위체다라고 얘기를 해. 그지? 단위체. 자, 그래서 여기에 단당류라는 얘기는 이제 이 단위체가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단당류고, 이당류는 요런 단위체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이당류가 되고, 다당류는 요런 단위체가 여러 개가 되어 있는 요런 내용들이 다당류입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포도당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의 단위체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 아미노산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아미노산. 자, 그 다음에 자, 요 핵산이라는 친구가 또 나오잖아, 그지? 핵산. 이 핵산을 또 쪼개다 보면 어떤 단위체가 나오냐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이런 친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단위체가 되어서 다시 얘들이 뭉쳐지면 핵산이래, 그지? 그래서 핵산의 단위체는 누가 됩니까?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핵산은 뭐 DNA라는 아이도 있고 RNA라는 이런 물질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단백질이, 알겠죠? 단백질. 자, 그래서 이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가 나옵니다. 누구라고 얘기했지?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했어. 이거 꼭 외워야 돼.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누구다? 아미노산이고, 그 다음에 생명체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은 몇 종류가 있습니까? 20종류가 있어요. 20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미노산에 여러분들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 아미노산 요 구조 있지, 그지? 요 구조는 조금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으니까 요거 잘 좀 그려 놓으세요. 자, 아미노산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자, 여기에 탄소를 중심으로, 중심에 탄소가 있어, 그지? 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라고 얘기했지? 결합할이 이렇게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NH, 그지? 암모니아, 이 작용기가 있는데,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미노기라는 부분이야. 요게 아미노기입니다. 아미노기.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야? 여기 COOH라는 요 작용기가 있는데, 요 부분을 카복실기라고 얘기해요. 카복실기. 그러면 두 군데 물질이 붙었잖아, 그지? 붙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수소라는 놈이 여기에 붙어 있고요. 자, 중요한 포인트가 요 부분이야. 이 부분에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곁사슬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이 곁사슬. 자, 그래서 이 곁사슬은 어떤 내용이 중요하냐면 곁사슬 R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 곁사슬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럼 아까 곁사슬 아미노산이 몇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 20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럼 여기에 붙는 이 곁사슬, 그지? 원소들, 물질들의 종류가 한 20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미노산의 구조는 한번 그릴 줄 알아야 돼. 중심에 탄소를 중심으로요. 자, 여기에 보면 이쪽 탄소를 중심으로 NH, 이게 아미노기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는 뭐가 존재합니까? COOH, 요거 카복실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수소가 있고, 여기에 이제 곁사슬이라는 요 부분이 보이잖아, 그지? 곁사슬. 자, 그래서 이런 구성을 조금 외워두셔야지 이제 아미노산이 단위체로, 아미노산의 단위체를 통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단백질의 형성을 보면요.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 자, 요런 용어 또 하나 나왔네. 펩타이드 결합 중요하겠지. 펩타이드 결합. 자, 이 펩타이드가 연결돼서 이제 계속 연결되면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폴리라는 말을 했어. 그치?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폴리펩타이드가 접히고 구부러져서 고유한 뭐를 형성합니까? 입체 구조를 형성한다. 입체 구조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 입체 구조가, 그지? 이 폴리펩타이드의 입체 구조가 단백질에 뭐를 결정합니까? 단백질에 하는 역할, 기능을 결정을 한다. 그치? 단백질은 이 고유의 입체 구조가 뭘 결정하냐면, 자, 기능을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펩타이드 결합이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치? 그럼 이 펩타이드 결합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에 아미노산 한 종류가 있어. 그죠? A1이라고 할게. 아미노산 1과 또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 2가 있고 또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 3이 있으면 이 아미노산들을 연결을 할 거 아니야. 그지? 연결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잖아. 그러면 이 연결 고리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결국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고, 그지? 자, 그러면 이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이 지금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 오른쪽에서 배운 요 아미노산을 한번 써볼게요. 아미노산. 첫 번째 아미노산, 탄소를 중심으로, 자, 여기에 수소가 있고, 여기에 NHH, 여기에 이제 곁사슬 R1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COOH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요거 하나에다가 이제 다른 또 아미노산이야, 그지? 그러면 MH2에다가 탄소 있고 여기에 R2H COOH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부분이 조금 보입니까? 요 부분이 있잖아, 그지? 요 부분 OH와 여기 H가 있잖아, 그지? 요 놈이 여기에서 뭐가 빠져나오니? 물이 빠져나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탈수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합 반응이다라고 좀 유식하게 얘기해. 그러면 뭐가 형성이 되니? 여기 빠져나오면서 자, CO라는 놈과 그 다음에 NH라는 요 놈이 무한대로 반복이 돼, 그지? 그래서 이 결합 이름이 이게 뭡니까? 이게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요거 화학식 자체가 조금 너무 많이 어려운데요. 그치? 어렵게 되면 굳이 이거를 뭐 다시 할 필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그지? 펩타이드 결합이 나올 때, 아이고, 좀 빈 공간을 좀 쓰려고 했는데, 빈 공간이 안 나오네. 잠깐만요. 딴 뭐가 있는지 한번 잠깐만요. 리딩.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전혀 이상한 필기가 들어있네.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너저분하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여기다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 다시 자, 무슨 결합이냐면 펩타이드 결합에 대해서 펩타이드 결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펩타이드 결합. 자, 펩타이드 결합은 어떤 형태라고 얘기했어? 자, 아미노산과 그 다음에 아미노산과 이제 아미노산들이 계속 연결되는 이 결합이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야, 그지? 근데 항상 펩타이드 결합의 특징은 이 결합이 형성될 때, 그지? 이게 만들어질 때 특징이 물 한 분자가, 그지? 한 분자가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온다라는 게 특징인데, 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아미노산 구조를 아까 얘기했지, 그지? 아미노산 구조, 탄소 C를 중심으로 여기에 곁사슬, 여기에 수소, 이쪽에 NH 아미노기라고 얘기했지. 그 다음에 여기에 COOH, 이게 카복실기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아미노산 1이야.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또 아미노산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 MH, 여기 C, 여기에 다른 종류니까 곁사슬 다른 종류. 그 다음에 여기 H, 여기 COO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서 특징이 되는 부분이 요 부분이야, 요 부분. 그치? 그러니까 이쪽에 아미노산 1, 여기 아미노산 2가, 그지? 만나서 이 두 부분이 화학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빠져나와? 마이너스 H2O. 물이 빠져나온다고 그랬지, 그지? 이거 유식한 말로 탈수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합 반응이다. 이 용어는 몰라도 아미노산 한 분자가 만들어질 때, 그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만나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될 때는 물이 하나 빠져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CO 여기다 NH 이 부분이 어떻게 돼? 계속 반복이 될 거 아니야, 그지? 이 선에서, 그지? 이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펩타이드 뭐라고 얘기하니? 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펩타이드 결합.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요렇게 한 번 더 설명을 했고요. 자,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아미노산, 그지? 아미노산 사이에서 요거 중요한 말이라고 했지?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요 부분이네. 물 분자 한 개가 어떻게 된다? 빠져나오면서 형성되는 이 결합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니?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펩타이드 결합.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대비를 위해서 요 문장 아주 잘 나와요.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고 접혀져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결정이 되고, 그지? 그래서 최종 마무리가 이 입체 구조가 뭐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자, 어떤 단백질은 적혈구를 구성하기도 하고, 어떤 단백질은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뭐 콜라겐을 형성할 수도 있고, 그지? 다양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간략하게 이제 정리한 게 요 그림입니다. 아미노산 하나와 아미노산 다른 하나, 그지? 요게 만나서 뭐가 만들어지니? 물이 하나 빠져나오지? 요게 중요합니다. 물이 빠져나오는 게 요게 중요하고. 그래서 형성된 요 결합 있잖아, 그지? 요 결합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니?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펩타이드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될 때 이제 폴리라는 말을 써줘. 앞에 폴리펩타이드. 됐습니까? 폴리펩타이드.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이 반복되어서 긴 수사일 모양의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고 접혀서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만들어지고요. 또 이 입체 구조가 단백질의 고유한 기능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형성.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지고, 그지? 이제 요 문장,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달라지고, 또 이 입체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 기능이 결정되어서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문장 서술형으로 엄청 많이 나오니까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일단은 단백질이 종류가 많잖아, 그지? 그러면 그 종류마다 각각 고유한 하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기능을 결정하는 게 단백질은 입체적인 모양입니다. 입체적인 모양. 그래서 입체적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 기능이 결정이 되는데, 그럼 또 이 입체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 그지? 아미노산의 첫 번째 종류와 두 번째 수, 세 번째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느냐가 뭘 결정한다는 얘기야?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결정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은 뭐 예시들도 뭐 당연히 알아둬야 되겠지, 그지? 헤모글로빈 적혈구, 그 다음에 케라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머리카락, 손톱, 콜라겐은 피부, 연골, 뼈, 그 다음 마이오신과 액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고위 과정에 배우는데 뭐 근육의 기본 단위야. 뭐지? 뭐 굵은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 그 다음에 어머나 소화 효소 아밀레이스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 그지? 호르몬의 주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단백질은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종류에 쓰이잖아, 그지? 그래서 헤모글로빈, 적혈구, 케라틴, 머리카락이나 손톱의 주성분이고, 피부, 연골, 뼈의 주성분은 콜라겐, 그 다음에 근육의 주성분인 마이오신과 액틴, 그 다음에 소화효소 중에 하나인 아밀레이스, 뭐 이런 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 또 호르몬의 주성분도 단백질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백질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단백질은 변성이라는 말이 나와, 그지? 그러니까 이 단백질은 열과 산에 의해 예민합니다. 열과 산. 아니면 너희들 계란 프라이 할 때, 그지? 단백질 나오잖아, 그지? 그럼 걔를 가열해봐, 그지? 그러면 하얗게 되지? 그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지, 그지? 그래서 열과 산에 의해서 입체 구조가 바뀌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 고유한 기능을 상실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무슨 내용에 대한 설명이냐면, 이제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자, 핵산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핵산. 자, 핵산은 이제 뭡니까? 핵산은 핵 속에 있는 이제 산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보통 핵산하면 염색체 안에, 그지? DNA, RNA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핵산의 구성 원소 자체도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이런 성분들로 되어 있는데 핵산이 뭐냐?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주로 DMA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요. 그 다음 유전 정보의 전달 및 단백질 합성은 누가 담당하는 겁니까? RNA라는 놈이 담당을 해, 그지? 관여하는 물질로 DNA와 RNA가 있다. 핵산이 뭡니까?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 물질입니다.
그래서 핵산의 기본 단위체, 단위체는 꼭 암기를 하시라고 얘기했죠.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인산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결합한 물질이야. 인산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결합한 물질을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 펩타이드 결합하고는 다르지, 그지? 어감이 비슷해도 되게 많이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DNA와 RNA의 구조를 보면 DNA, RNA 뒤에 여기 표가 좀 비교해서 나오니까 그때 한번 다시 자세히 보고요. 일단은 DNA와 RNA의 구성 단위가 인산당 염기가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DNA와 RNA를 구성하는 당의 종류가 다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자, 요걸 또 구분해서 한번 써보면, 자, 이제 당이 나오잖아, 그지? 당. 인산당 염기로 되어 있는데, DNA의 당은 디옥시리보오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RNA의 당은 리보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의 종류가 달라, 그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염기가 나오잖아, 그지? 염기가 DNA의 염기는 A, G, C, T. A는 어떻게 읽습니까? 아데닌. G는 구아닌. C는 사이토신. 그 다음 T는 타이민. 그래서 이 염기 이름을 외워야 돼. AGCT. 그치? AGCT. 좀 잘 필기가 좀 깔끔하지가 않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그 다음에 T는 타이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RNA의 당은 똑같아. A, G, C 대신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U라는 게 있습니다. U. 요거 어떻게 했냐면 유라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치? 자, 그래서 DNA나 RNA나 기본 골격은 아까 얘기했지. 인산당 염기가 1대 1로 되어 있어, 그치? 근데 여기에 인산은 공통이고 요 당하고 염기가 DNA하고 RNA가 다르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럼 DNA의 당은 디옥실리보스, DNA의 당은 디옥실리보스, RNA의 당은 뭡니까? 리보스. 그 다음에 DNA, RNA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까지는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얘가 다르잖아, 그치? DNA는 타이민, RNA는 유라실이라는 놈이 염기가 달라, 그치? 그래서 우선은 자, 요런 이름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가 연속적으로 계속 결합된 게 이제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인데, 자, 여기 인산, 여기 보면 인산, 당, 염기가 기본 하나야, 그지? 또 다른 인산, 당, 염기가 이 인산이 어떻습니까? 이 인산이 당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잖아, 그지? 이때 결합을 보면요, 인산이 다른 인산 뉴클레오타이드에 누구하고 당하고 공유결합을 해, 그지? 당과 공유결합을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지? 당 인산에 뭐를 만듭니까? 테두리 부분을 만든다는 얘기야, 그지?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DNA의, 그지? 구조를 보게 되면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어, 그지? 그럼 이중 나선 구조 뭐 어떤 형태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골격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지? 골격이 하나가 있고 다른 골격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야, 그지? 그럼 얘들이 인산당 염기,
인산당, 염기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지? 인당염, 인당염.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골격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얘 여기 잠깐 또 보면요, 보세요. 이제 핵산을 구성하는 당. 여기 보면 핵산을 구성하는 당은 5개의 탄소를 포함하는 오탄당, 오탄당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 그지? 5개의 탄소를 포함하는 오탄당이고,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당은 디옥실리보스,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은 리보스입니다. 디옥실라이보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리보스라고 읽었어요. 리보스. 자, 그래서 뭐 리보스는 뭐 산소가 하나 있다 없다 뭐 그 차이인데 거기까지는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뭐가 포인트가 될까요? 자, 요 표를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 표. 왜 중요하니? DNA와 RNA를 구분하는 제일 깔끔한 표야, 그지? 자, 연습해 보세요. DNA는 이중나선 구조입니다. 이중나선 구조고, 자, 이중나선 구조. 그 다음에 RNA는 단일가닥 구조예요. 단일가닥 구조. 그 다음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제 요거 차이 나네. 당입니다. 당. DNA는 디옥시라이보스. 리보스라고 해도 되고, 라이보스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당은 라이보스. 바뀐 이름으로 외워봅시다. 그지? 이거 바로 전체계는 리보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라이보스 이렇게 돼 있지.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염기 외우라고 그랬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그 다음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누가 차이가 나니? 요 타이민하고 유라실. 이 아이가 다르지, 그지? 그 다음에 DNA는 하는 역할이 뭡니까? 유전 정보의 저장이야,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유전 정보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또 궁금증이 생기냐면, 자, 이 DNA가 아까 하나의 요 골격이 있었잖아, 그지? 골격. DNA에 요 하나의 이런 골격이 있으면 여기가 인산, 그 다음에 여기가 당 이렇게 돼 있고, 그치? 또 요 밑에 인산 당, 뭐 인산 당 이렇게 돼 있으면 골격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 인산 당 여기에 이제 뭐가 연결돼 있냐면 염기가 연결돼 있는 거야, 염기. 그러면 얘만 있으면 안 되지. 얘와 결합할 수 있는 또 다른 골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골격이 또 여기도 똑같이 얘 나름대로 인산, 당,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이제 염기가 딱 연결되어서 이 염기와 염기가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치? 접착제의 역할을 해서 결국 요놈이 어떤 식으로 최종적으로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겁니까? 골격을 만들어서 여기다 그려보면 이렇게 골격 하나 있잖아, 그지? 골격 하나에다 다른 골격이 이렇게 붙어서 이런 이중나선 구조의 이런 모양이 되게 된다는 얘기지, 그지? 맞니? 그래서 염기의 역할. 그런데 이 염기들은 무작정 다 그냥 합쳐지는 게 아니고 어떤 독특한 뭐가 있습니까? 상보적 결합, 짝이 있다는 얘기야, 짝. 그래서 이 짝을 꼭 외우세요. A는 무조건 T하고만 만나. 그치? A의 짝은 T, AT. 그 다음에 구한이는 무조건 뭡니까? G하고 이제 상보적 결합을 한다. 그럼 A가, 뭐 예를 들면 A가 G하고 이렇게 결합은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가 A가 있으면 이쪽은 뭡니까? T가 돼 있고, 그치? G가 있으면 C가 있으면 G 이런 식으로만 결합이 되고, 뭐 예를 들면 A하고 G가 이렇게 결합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상보적 결합의 짝이야, 짝.
상보적 결합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DNA의 다양한 유전 정보, A, G, C, T를 갖는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양한 순서로 결합하여서 염기 서열이 다양한 DNA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는 DNA의 염기 서열에 저장되므로 염기 서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도 잠깐 짚고 넘어가면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핵산. 자, 핵산 DNA와 RNA, 그지? 이거 왜 이렇게 크지? 자, 여기 보면 DNA와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당의 종류가 다르므로 염기가 같더라도 다른 종류입니다. 그치? 염기가 같더라도 다른 종류입니다. 그치? DNA는 디옥실라이버스, RNA는 라이버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DNA와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각각 4종류로, 그지? 핵산을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8종류라는 얘기지, 그치? 이거를 잠깐 부연 설명을 또 한번 하자면, 선생님 왜 8종류입니까? 자, 봐. 지금, 자, 이걸 다시 한번 쓰면, 자, DNA를 보면, 인산, 그지? 그 다음에, 디옥시라이보스에다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RNA는 인산, 그 다음에 라이보스에다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 어떻게 갑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래서 얘가 몇 종류다? 8종류의 단위체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을 또 읽어보면 느낌이 올 거야. DNA와 RNA는 의 뉴클레오타이드는 자, 요 당의 종류가 다르지, 그지? 당의 종류가 다르므로 염기가 같더라도, 그지? 예를 들면 인산 디옥실라이보스 A하고 인산 라이보스 A하고, 그지? 얘가 다르니까 얘와 얘는 다른 거잖아, 그지?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뉴클레오타이드는 서로 다른 종류이다. 따라서 DNA와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얘 몇 개입니까? 얘 하나, 둘, 셋, 4개. 또 얘는 얘대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총 몇 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8종류가 나온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DNA 이중 나선 구조에서 바깥은 당 인산의 공유결합으로 골격. 그치? 바깥쪽 결합은 무슨 결합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골격은 공유결합이고, 그 다음에 염기와 염기끼리의 이 결합은 수소결합. 선생님, 수소결합이 뭡니까? 그냥 굉장히 강한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수소결합이 뭐 전기음성도라는 개념도 들어가고요. 뭐 특정, 플로린, 산소, 질소와 결합된 수소와 다른 분자의 수소 사이의 결합이야. 그래서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고, 굉장히 강한 결합이다. 그치? 끈끈한 결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왜 끈끈한 결합이 필요해? 두 가닥을 하나로 붙여야 되잖아. 이중 나선이 되려면, 그지? 그래서 이런 결합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상보적 결합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 여기에 결합을 조금 보면, 자, 어떤 염기 서열이, 자, A, C, T, G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얘와 짝이 되는 게 뭡니까? 짝이 되는 게 A하고 T하고 결합을 한다고 그랬고, C는 G하고, T는 A하고, G는 C하고,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A하고 T는 짝이고, C하고 G만 짝이야, 그지? 이 종류하고만 결합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내용입니다. 뒤에 것까지, 자, 이제 요점 정리에 대한 내용이야. 자, 오늘 했던 제일 중요한 게 단백질과 핵산이야, 그지? 그래서 요거 요점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오늘 배웠던 내용 요걸로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과 핵산은 기본 단위체의 종배수입니다. 종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만들어지고, 단백질과 핵산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규칙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DNA의 이중나선 구조. 자, 우선 여기 단백질이 나왔지, 그지? 그러면 단백질에 여기 보면 이 구슬 하나가 아미노산이야. 맞지? 아미노산.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있는 요게 뭡니까? 요게 펩타이드 결합이야. 그지? 그럼 니네 이걸 잘 보세요. 가끔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데 여기 동그라미 개수 한번 세볼래? 몇 개인지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지. 그지? 맞니? 그럼 여기서는 지금 아미노산이 16개가 있어. 그지? 그러면 여기 아미노산 16개가 만들 수 있는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가 되냐면 하나 빼는 15개야. 그지? 맞지? 이 선이 펩타이드 결합이잖아. 그지?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이렇게 되잖아. 그지? 가끔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20종류고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는 펩타이드 결합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이 반복되어서 폴리펩타이드, 그지? 폴리펩타이드가 형성되고,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가 모여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형성되고, 자, 요거 너무나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지. 이거 꼭 외우세요. 종배수. 얘가 뭘 결정한다? 입체 구조.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입체 구조가 결국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능을 결정한다. 그래서 단백질은 몸의 구성물질, 생리작용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핵산 나오지. DNA가 나왔습니다. 딱 구조를 보면 이중나선 구조지. 그래서 기본 단위체는 누굽니까? 얘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었는데 얘는 인당력, 그치? 인산당력 및 뉴클레오타이드. 요거 외우세요. 요거 중요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 그 다음에 한 뉴클레오타이드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공유결합을 하고요. 공유결합. 골격은 공유결합을 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되어 긴 사슬 모양의 폴리 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되고, 두 가닥의 폴리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여서 이중나선의 DNA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염기가 다른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는 순서에 따라서 다양한 DNA가 형성되는데, DNA 얘는 유전정보 저장이야. 그치? 유전정보 저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기본 단위체가 다양한 조합으로 결합하여서 구조와 기능이 서로 다른 물질을 만들고, 구조와 기능이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DNA에 다양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생명체는 복잡한 생명 현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또 이것도 한번 볼게요. DNA의 이중나선 구조와 규칙성. DNA 구조. 자, DNA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나선형으로 꼬여있는 이중나선 구조다. 아까 얘기했고, 바깥은 당인상 골격이야. 안쪽은 염기쌍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염기의 상보적 결합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면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아까 AT가 있었잖아. 그지? AT는 2개의 수소결합.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3개의 수소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끈끈한 결합이야. 그지? 수소결합. 그 다음에 상보적 결합. 작은 공 외우라고 그랬지? AT, C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T, CG. CG.
그래서 여기 수소 결합이 AT는 2개인데 여기는 전자 3쌍이 공유를 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문제가 난이도 높게 나올 때 이걸 조금 알아두세요. 항상 A와 그 다음에 T의 비율은 어떠? 비율은 같다. 그치? 비율은 같다. 그럼 여기에 아데닌의 비율이 23이야, 그지? 그러면 A가 23%면 얘와 짝이 되는 게 T도 얼마니? T도 23%야, 맞지? 그러면 이걸 더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니? 46이야, 그지? 그러면 C와 G 전체가 얼마가 돼야 돼? 얘 46에다가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54가 돼야 되는데 요름을 또 반반 나눠가져야 되지, 그지? 27, 27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가끔 시험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 문제집에 많이 나와. 그래서 DNA의 이중 나선에서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염기 조성 비율은 같다. 그래서 아데닌의 비율이 23이면 타이민 비율도 23이고 그 다음에 얘 비율 구하는 거, 그지? 100-46 나누기 2하면 20. 쌤이 얘기했던 요 부분 있잖아, 그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무지막지하게, 그지? 외울 게 많은 단백질과 핵산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단백질과 핵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